안녕하십니까. 누구나 환자다 안기종입니다. 오늘은 의료소송 완전정보 시리즈 7번째 국가수 부검 결과도 바꾸는 CCTV 영상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의료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증거로 CCTV 영상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통 국가수라고 하죠. 국가수의 부검 결과를 뒤집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2016년 8월에 국가수가 설립된 지 6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부검 결과를 변경했습니다. 굉장한 일이거든요. 사건은 그 만삭의 30대 여성이 사망을 했는데 양수가 터지면서 심장과 폐에 혈관을 막는 그 양수색증증에 의해 사망을 했고, 그래서 의사의 과실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이제 이런 부검 결과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1차 부검 결과에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됐던 그 진료기록부가 CCTV 영상을 통해서 조작된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가수가 부검을 결과를 다시 검증해서 만삭의 여성이 사망한 원인은 양수색증증에 의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검 결과를 이제 변경한 것입니다.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수의 그 부검 결과의 권위는 굉장히 절대적이고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국가수가 웬만하면 부검 결과를 바꾸지 않는데 이 국가수의 부검 결과를 바꿀 수밖에 없게 만든 그게 뭐냐? CCTV 영상이었습니다. 그만큼 CCTV 영상의 그 증거 능력은 절대적입니다. 최근에 이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전에는 CCTV 영상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뭐 진료실이나 뭐 응급실이나 수술실에까지 이 출입구 같은 곳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CCTV를 확보하게 되면 의료사고의 진실규명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최근에 권대입법 개정 운동이 계속 이제 진행하고 있거든요. 2016년 9월에 당시 25살 청년이었던 그 권대희 군이 성형외과 의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과다출혈로 결국은 내사에 빠졌고 49일 만에 이제 결국은 사망하는 이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실은 이게 수술 과정을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원래는 왜 대희군이 죽었는지 사실 알 수가 없었는데, 당시 그 어머니께서 병원에 계속 요구를 해서 수술실의 CCTV 영상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CCTV 영상을 어머님의 말에 의하면 그 500번 이상, 사실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의 그 CCTV를 500번 넘게 보고 그 내용을 다 분석을 해서 결국 그 내용을 이제 경찰에 제출해서 대희군의 그 사망의 원인의 그 진실이 규명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게 있었냐, 이 CCTV 영상에. 하나는 그 과다출혈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의료진이 빨리 이 처치나 아니면 수혈을 했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내용들이 전부 다 CCTV에 담겨져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동시수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의사가 수술방을 3개 정도 열어놓고 동시에 수술했다는 것도 밝혀지게 됐고, 거기에 의사가 없이 간호조무사 혼자 지혈하고 있는, 사실 그게 무면허령이거든요. 그런 상황도 다 밝혀지게 됐고, 간호조무사가 하면 안 되는 뭐 스마트폰을 한다든지 눈 화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CCTV에 다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대희군이 왜 사망했는지에 대한 그 진실규명과 또 수술실 안에서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것까지도 CCTV 통해서 다 밝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대어머니께서 CCTV 영상이 아니었으면 대희군의 이 사망의 진실이 밝혀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수술실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라는 그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권대입법을 만들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양규백 의원이 현재 법을 발의해서 국회에서 이제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CCTV 영상이 굉장히 중요하게 좀 알려진 게 그 전예강 어린이 사망 사건도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그 예강 의원이 처음
저희 사무실에서 만나고, 그리고 대의원님, 그 예강 의원님과 같이 그 신해철법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의료 분쟁 조정 진천 자동 개시 제도, 그리고 진료 기록을 수정했는 경우 수정 전 원본과 수정된 거 모두 발급해주는 이제 이런 이 두 개의 법을 만드는 운동을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예강의 사건도 처음에는 업무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의료과실을 찾기는 쉽지가 않았거든요. 예강의 어머니께서 그 응급실에서 있었던 7시간의 CCTV 영상을 어렵게 구했거든요. 병원에 계속 요구를 해서, 그래서 어렵게 구했는데 그 7시간의 영상을 통해서 그 의료진의 그 과실, 잘못들을 다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적혈구 수혈 시간을 2~3시간 앞당겨서 기록한 것도 CCTV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 산소를 공급하는 시간도 몇 시간 뒤에 공급됐다는 것도 CCTV를 통해서 알게 됐고, 그게 없었다면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강의 사건은 진료기록부가 얼마나 조작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되게 상징적인 사건이 됐고, 또 두 번째 예강입법, 진료기록을 수정했을 때는 원본도 수정본도 모두 발급해주는 제도, 그리고 접속했을 때 접속 기록까지도 열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 이 법까지도 만들게 됐거든요. 그만큼 이 CCTV는 진료기록부가 제대로 작성되어졌는, 진실되게 작성되어졌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자료고요. 또 의사의 의료의 과실을 다 이렇게 입증할 수는 없지만 CCTV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같은 경우에는 좀 절대적인 그런 증거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의료사고의 진실규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법률이 있거든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보면 영상정보 처리기기, 요게 이제 CCTV거든요. 설치 운영에 관한 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공개된 장소에서 뭐 범죄 예방이나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아니면 시설의 안전이나 화재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뭐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CCTV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CCTV를 설치를 하게 되면, 뭐 보통 병원이나 약국 가게 되면 그 안내판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그 안내판에 이 CCTV를 설치한 목적이나 장소, 그리고 CCTV 설치의 그 촬영의 범위나 시간, 그리고 관리 책임자의 성명의 연락처 같은 것이 좀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안내판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CCTV 영상이 촬영되고 있는 곳에는 이렇게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뭐 물론 CCTV가 있는 걸 확인하면 제일 좋고, 또 거기 보면 이제 안내판이 있게 되어 있고, 그 안내판에는 이 관리 책임자의 성명과 연락처까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무과에 직접 가서 발급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관리 책임자의 연락처에 전화해서 CCTV 영상을 좀 보고 싶다, 아니면 이 USB나 CD로 발급받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발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엄격한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이 CCTV 영상을 이제 뭐 당사자나 제3자에게 주려고 하면 그 CCTV에 찍혔던 모든 사람, 그 정보 주체라고 하거든요. 정보 주체가 모두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수술실이라고 생각하면 수술실에 환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나 간호사 같은 이제 의료진도 있으니까 이 CCTV를 발급받으려고 하면 이 의료진의 동의까지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의료사고가 발생했고 그 CCTV가 의료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라면 이 발급을 잘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정보 주체, 의사나 간호사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급을 안 해줘도 됩니다. 안 해줘도 법적으로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CCTV 영상이 의료사고의 진실의 규명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면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이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발급해주지 않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법적인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빨리 하는 방법은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입니다. 형사고소를 해서 경찰에게 CCTV 영상에 이 의료사고의 진실규명에 관련된 자료가 있다, 그래서 빨리
압수수색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도 이미 고소가 들어오게 되면 빨리 수사를 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CCTV 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과수의 부검 결과도 바꾸는, 변경하는 그중 강력한 증거 능력이 있는 CCTV 확보를 가장 먼저 하거든요. 그러면 신속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병원에 가서 CCTV를 압수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형사 고소를 한다는 것은 국가의 형벌권을 작용시켜서 그 의료인을 형사 처벌해서 전과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사실 그것까지 원하지 않는 환자들도 많이 있고, 또 형사 고소를 자칫 잘못했다가 무고죄로 오히려 형사 고소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민사소송은 물론 변호사를 선임해서 많은 비용을 주고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직접 민사소송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소장을 제출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니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기 때문에 일단 민사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그리고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증거보전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보통 일주일 안에 CCTV 영상의 그 증거를 제출하라고 이제 법원이 명령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CCTV 영상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보통 지금 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이제 법령에 따르면 보통 일반적으로 CCTV 영상은 1개월 정도 보관하고 폐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료사고가 발생했었으면 병원에 유리한 영상이라 그러면 쉽게 삭제 안 하겠지만 병원에 불리한 영상이라 그러면 한 달만 되면 무조건 삭제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한 달 이내에 신속하게 CCTV 영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근데 형사고소를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서 하는 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이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계속해서 병원의 이 CCTV 영상을 관리하는 책임자에게 계속해서 발급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병원의 자발적인 방법으로 영상 CCTV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그 대부모님도 계속 요구해서 받았고, 예강의 부모님도 계속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자발적으로 빨리 받지 않았었으면 아마 CCTV 영상 발급을 하루 이틀 미루다가 나중에 삭제했든지 아니면 좀 불리한 장면만 삭제하고 발급해 줬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속 병원에게 설득하든지 아니면 형사고소나 아니면 민사소송에 대한 이제 이런 의사표시를 하면서 좀 압박을 해서 자발적으로 발급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좀 CCTV 영상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이게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의료소송에 있어서 CCTV 영상의 증거 능력은 절대적입니다. 국과수가 60년 만에 부검 결과를 바꾼 것도 CCTV 영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의료사고의 진실규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CCTV 영상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병원에 계속해서 요구해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받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신속하게 형사고소를 해서 압수수색을 방법으로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요. 형사고소까지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증거보전 신청을 해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CCTV 영상을 신속하게 확보해서 의료사고의 진실규명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CCTV 영상을 발급받는 방법을 했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의무기록지, 진료기록부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쉬운데도 불구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발급받을 때 빠뜨리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의무기록지, 진료기록부를 발급받는 방법의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제가 좀 완벽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